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3본부 1팀 송선영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GFA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전에도 그때 했었을 때도 GFA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GFA 개념 부분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GFA 개념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GFA 개념들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죠? 네이버 배너 광고고 이제 쉽게 말하자면 네이버 자체의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쇼핑이나 뭐 콘텐츠, 앱 지면에 구매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탐색해서 노출해주는 배너 광고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한 사람한테 광고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구매자한테 광고가 노출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FA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나 지역 관심사 등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너나 뭐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소재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 성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실시간 입찰 방식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면을 소개해보자면 대표 지면으로는 네이버 메인, 뉴스, 블로그, 카페 같은 대규모 트래픽 지면,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나 브랜드 스토어, 쇼핑 라이브 같은 커머스 지면, 그리고 웹툰, 그 다음에 나우 바이브 같은 취향 기반 앱 지면까지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탐색 단계에서 관심 단계, 그 다음에 구매 단계까지의 고객 여정들을 뭐 한 매체에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빠르진 않죠. 먼저 GFA를 이해할 때 검색 광고랑 같이 비교하면 조금 도움이 돼요. 검색 광고는 아시다시피 네이버 검색 광고 SA 파워링크 있고요. 브랜드 검색 광고 있고, 그 다음에 신제품 검색 광고 있고, 쇼핑 검색 광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검색 광고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광고를 노출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을 살 거예요. 뭐 스킨케어라고 검색어 파워링크에 쳤는데 거기가 저희가 스킨케어를 쳤으니까 스킨케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 구매 의도를 가진 고객들이에요. 내가 스킨케어를 친 이유가 스킨케어를 사려고 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의도를 가진 고객이 타겟인 거예요. SA는, 검색 광고는. 반면 GFA는 AI가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매 가능성을 예측해서 자동으로 노출을 시킵니다. 이 자동으로 노출시킨다고 하면은 저희가 타겟팅이 안 되냐? 이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구매 의도랑 관심사 타겟팅도 모두 다 가능하고요. GFA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로 노출을 시키겠죠. 배너 광고를. 그렇게 되면 스토어 타겟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스토어 타겟은 뒤에서 제가 세팅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스토어 타겟은 말 그대로 리타겟팅이라고 봐주시면 그냥 완전한 리타겟팅보다는 좀 쉽게 말하자면 리타겟팅이랑 비슷한데 스마트 스토어는 저희가 그때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에서 저희가 그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 타겟은 내가 이 스토어에 들어온 장바구니,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구매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스토어에 들어온 장바구니 타겟을 90일이나 30일 정도 걸어서 이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장바구니에서 나간 거니까 구매 직전까지 해서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다시 따는 거죠. 그런 게 스토어 타겟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검색보다 더 넓은 탐색 시장을 선점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검색 광고는 수요가 뜬 고객을 잡는다고 봐주시면 되고 GFA는 수요가 생기기 직전의 고객들을 잡는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가 GFA 배너 광고로 이 사람한테 광고를 노출시키고 이 사람이 배너 광고를 보고 파워링크 검색 광고에서 한 번 더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베스트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브랜드를 배너로 인지하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브랜드를. 그쵸?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가져가야 될 게 검색 광고는 검색에서 이제 유입되는 거고 GFA는 탐색하고 관심하고 그 다음 구매 흐름까지 여정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타 광고랑 비교인데요. 아까는 검색 광고랑 GFA SA랑 DA 쪽이잖아요. 이거는 DA거든요. 둘 다 배너 광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관심사 기반의 브랜딩과 탐색 매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취향을 중심으로 타겟팅하기 때문에 노출량 확보에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GFA는 쇼핑 행동, 검색, 장바구니,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노출시킨
라고 봐주시면 돼요. 쉽게 말하자면 둘의 타겟팅이 좀 많이 달라요. 메타 같은 경우에 타겟팅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20, 30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광고, 배너 광고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빨리 이 브랜드를 빨리 알려야겠다. 자극적으로 좀 더 빨리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야겠다. 했을 때 메타가 좀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내 브랜드가 뷰티라서 난 20, 30대들한테 타겟팅을 무조건 해야 돼 하면 메타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반면 GFA도 20, 40대들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메타보다는 20, 30대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 있죠. 그쵸? 네이버 배너 광고 쪽에서는. 그렇고 GFA는 아무래도 브랜딩 쪽으로 많이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정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배너 광고 자체가. 그래서 둘의 타겟팅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GFA가 왜 시장에서 중요한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는 네이버 생태계 전체에 걸친 가장 큰 고객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제일 큰 매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국내에서는 네이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네이버에 있는 DA가 GFA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가 GFA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구매 확률 기반 타겟팅 기반으로 전환 효율의 향상을 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트래픽, 리타겟팅, 구매까지 퍼널 운영이 한 매체에서 다 가능한 매체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운영 기간이 누적될수록 알고리즘이 학습돼서 효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이버 GFA도 똑같이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매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FA는 단기 운영보다는 장기 운영으로 가셔야 효율적입니다. GFA 추천 업종으로 보면은 뷰티, 헤어나 패션, 건강기능식품, 가전,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교육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공통점은 관심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하고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고 구매 과정에 존재하는 업종일수록 GF에서는 전환 효율이 높아요. 반면에 비추천 업종은 비상식적으로 고가인 제품 있잖아요. 초고가 럭셔리 제품이나 고객 규모가 극도로 제한적인 업종. 모수가 제일 제한적이면 효율이 없습니다. GFA 같은 경우는 모수를 쌓고 그 모수로 리타겟팅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타겟팅을 다시 하기 때문에 모수가 적어버리면은 타겟팅이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GFA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운영 포인트 부분에는 예산보다는 광고 구조를 먼저 설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광고를 트래픽으로 노출을 시킬 건지 아니면 리타겟팅으로 역할을 분배를 해서 노출을 시킬 건지 광고 구조를 먼저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GFA 같은 학습 시간이 7일에서 14일간의 안정화 기간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사용자 패턴을 학습을 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을 하실 때 7일에서 14일 정도는 안정화 기간을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는 타겟보다는 USP 중심이 좋아요. 누구에게 파는 것보다는 어떤 걸 파는가, 무엇을 파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GFA는 타겟보다는 USP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운영.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누적 데이터가 쌓일수록 알고리즘이 효율이 강화시키는 매체입니다. GFA의 성과 측정 및 최적화를 봐주시면 GFA는 CTR, CPC, 전환율, 로아스 등 목표 지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고 데이터 분석은 성과 데이터 수집을 해서 인사이트 도출을 하고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광고 점검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이렇게 누락이 됐고 어디서 전환이 안 나고 내가 어떤 거를 고쳐야 하는지 그거는 보고서를 보고 보셔야 돼요. 실패 사례도 있죠. 타겟팅이 오류되거나 소재가 미흡하거나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거는 보고서에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소재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업종별 소재 패턴과 좀 잘 먹히는 요소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지금 가져온 거는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그리고 창업 쪽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져왔어요. 건기식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건기식은 사람들이 건기식을 살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는지, 그쵸?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은 돈만 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구매를 막아요. 그쵸? 구매를 막으니까 그래서 잘 먹히는 소재가 공통적으로
후회 심리를 자극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안 먹어보면 모른다고, 안 먹으면 몰라요라는 소재랑 지금 사야 할 결심 같은 문구가 대표적이겠죠. 구조를 보아보면 기존 고민이 있었던 거를 제품을 통해서 강조를 시키고, 이 제품을 통해서 한 번만 경험을 해봐 라는 혜택으로 행동을 촉진시키는 소재가 좀 많이 잘 먹히는 요소들입니다.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한 번 먹으면 효과를 느낀다, 아니면은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아니면 1+1이라서 첫 구매가 부담이 없다. 네, 이런 거 같은 효과 체감 보장 같은 소재랑 후회를 방지할 수 있는 거와 혜택 같은 게 조합이 된다면 전환율이 가장 높아지는 소재가 되겠죠. 그 다음 뷰티 카테고리인데요. 사실상 뷰티는 이미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쵸? 제품이 너무 많고 광고를 안 하는 뷰티는 없을 만큼 시장이 아무래도 좀 최대로 많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했을 때 왜 내 제품이어야 되는지, 왜 내 제품을 사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뷰티 쪽에서 제일 잘 먹혔던 소재 부분이 기존 뷰티 루틴의 불편함을 이제 강조하는 소재가 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겹 바르기 답답하다면, 아니면 선크림 위에 파데까지 답답했다면, 항상 여자를 바를 때 선크림 바르고 파데 바르고 이렇게 컨실러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뷰티 루틴 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이런 거를 소구점을 잡아서 강조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겹 바르기 답답해. 그러면은 이걸 한번 써봐라. 이건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 하나만 써도 그 세 가지의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다 라는 소재를 쓰면은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평소 느끼던 불편을 먼저 건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해법이 좀 단순해야 돼요. 단 하나로 충분하거나 뭐 이걸로 끝 같은 메시지가 좀 단순해야 조금 더 효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업종인데요. 창업업종 고객은 리스크 회피 성향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나도 되나? 아니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제일 크잖아요. 아무래도 소액 금액도 아니기도 하고 좀 금액이 좀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매출 13억 돌파, 뭐 월매출 8천 같은 문구를 통해서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문구가 좋죠. 나도 이거를 하면 연매출 13억을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떡볶이를 월매출 8천만, 이렇게 문구를 쓰는 게 효율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거짓을 적으면 안 돼요. 모든 소재는 거짓을 적으면 안 되거든요. 거짓을 적으면 안 되고, 다만 강조, 이렇게 자극적인 거를 맨 위에 올려놓지만 이거는 진실이어야 돼요. 네, 여기까지 GF의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소비 속도가 좀 빨라서 그쵸. 3일에 한 번씩 해주된다고 들었었는데, 두 개 비교하자면 메타가 더 빨라요. 메타가 더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는 20대들이 제일 많이 보는, 20, 30대들이 제일 많이 보는 매체잖아요. 유튜브 쪽이랑. 그렇기 때문에 소재 피로도가 엄청 심해요. 메타에서 내가 한 번 봤던 소재는 두 번, 세 번 똑같이 보면은 이미 이 소재는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겹잖아요. 계속 내가 봤던 소재들 계속해서 보면은 계속 지겹잖아요. 근데 계속 따라다녀요. 보다가 클릭을 했어요. 그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오래 멈춰 있어요. 좀 탐색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소재가 구형님을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리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소재를 계속 보다 보면 질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빠르게 교체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탐색용 소재와 리타겟팅 소재는 좀 다르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봤던 소재를 보고 이탈을 했다면 이미 이 소재는 매력도가 떨어져서 이탈을 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가격 혜택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다른 강조할 부분, 지금이 아니면 못 사, 이런 소재를 가지고 또 노출시키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거의 2, 3일 정도 저희가 주기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GFA는 좀 긴 편이긴 합니다. GFA는 제가 길 때는 머신러닝 좀 되고 길 때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